네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잘 들리시죠? 잠깐만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뭐 제목에다가는 여기 한동훈 관련주가 오르는 이유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어제 우리가 하루 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와서요. 이제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뭐 환율,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 등락 이런 것들 얘기해 드릴 거고, 지금 노동절 연휴랑 노동절이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쉬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절 연휴, 그 다음에 오늘 애플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 어제는 방송을 하루 쉬었죠. 어제 쉬는 날이어서. 그런데 이제 그 엊그제 그때 한동훈 테마주 뭐 DTNCRO나 이런 것들을 슬쩍 얘기는 좀 해드렸는데, 힌트 드린다고 얘기는 좀 했는데 그 이후에 종목들이 또 움직였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 DTNCRO가 상한가 근처까지도 가고 막 그랬는데, 한동훈 테마주가 선거 끝난 지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이쪽에 무쏘TV 말고 밥TV 쪽 유튜브 목소리 들리세요? 그쪽 1번 찍어주시고. 네. 그쪽만 안 찍었어, 그쪽만. 네. 이상하게 저쪽만 오늘 잘 안 찍으시네. 목소리가 나가나 안 나가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저쪽만 안 찍으세요. 안 찍을 땐 또 확 안 찍어. 찍을 땐 확 많이 찍고. 예, 천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디 휴가 떠나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휴가를 좀 연차나 이런 걸 내가지고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럭저럭 잘 끝났습니다. 맨날 연준 의장이 말을 하도 뒤바꿔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말하는 거 자체가 이제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럭저럭 잘 끝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 연준 의장이 어제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항상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뉴스도 갖고 올 필요가 없겠죠. 금리 인상 안 하겠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 없다. 최근에 4월 달에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빠졌던 이유가 미국이 금리 인상할까봐, 금리 인하는 완전 물 건너갔고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죠. 그 증시가 크게 요동을 쳤는데 4월 달 다 끝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것 때문에 손절했거나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었거나 아니면 겁을 먹었던 사람들은 뒤통수 맞은 거죠. 뒤통수. 그 다음에 국제 유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아무튼 국제 유가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폭등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국제 유가 폭락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했고요. 대신에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쉽게 얘기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늘 하던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언론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굉장히 매파적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네. 그래서 시장이 안도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금리 인상도 없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했다, 맹탕이었다라고 평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사람들이 더 걱정했던 게 뭐죠?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많이 털렸는데 다 없던 일이 돼버린 거죠, 그죠? 네. 손절한 사람들은 허무할 것 같아, 되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이걸 칸을 좀 띄웠어요. 미국의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면, 나빠지면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제가 왜 그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금리나 물 건너갔다라고도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시티은행 분석가가 여기 저기 기사 나온 거 보면 미국이 6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고 하반기에는 더더욱 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노동시장이 나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제가 알고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좋고 뭐 고용도 굉장히 뭐 튼튼하고 막 이렇다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세뇌당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노동시장도 이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미국의 GDP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고용지표가 3월달에 굉장히 세게 나오긴 했지만 그 고용의 질이라는 것도 있거든. 질,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맞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고용이 되게 많이 됐는데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왜 전 정부에서 그런 거 논란됐던 거 기억하시죠? 뭐냐면 왜 일자리 늘린다고 막 돈 풀어가지고 왜 공공근로 늘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왜 그런 것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발표한 거 보면 고용이 확 늘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경제가 좋아져서 고용이 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돈 풀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일자리 드리거나 아니면 뭐 아주 단기 뭐 그냥 풀 뽑는 알바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늘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이 많았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대충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대충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질은 굉장히 떨어진다. 정상적인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고 알바만 늘어난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금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뭐 금리 인하를 안 해줄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아니 어차피 선거 전에 하게 돼 있다니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딱 그러다가 뭐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 해버리면 또 요거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노동시장이 나빠지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군형을 미리 만들어 놨다. 즉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금리 인하 조만간 하겠네 그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배를 꺼놨던데 양적 긴축을 하겠다가 아니고 양적 긴축을 하는 것을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양적 긴축 완화라고 해야 되나? 네.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풀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회수해가는 게 긴축이거든요. 근데 그 긴축을 하던 그 행동, 그 작업을 좀 완화하겠다. 긴축을 하긴 하는데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이것도 이제 금리 인하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사 져보신 적 있어요? 해보신 적도 있고 관심만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면 뭐 최소한 화분 정도는 한두 번씩 갈아보시지 않았겠어요? 화분을 갈거나 농사 지을 때 뭐부터 하냐면 흙부터 준비해야 돼요. 흙부터. 땅을 좀 이렇게 좀 골라놓고 그죠? 네. 화분을 이렇게 할 때도 흙을 좀 이렇게 잘 섞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전 작업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요 뒤에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요, 요 위에 앞에 부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저렇게 말 바꾸던 사람이 빠져나갈 얘기를 해놓네.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거의 안 했어요. 맨날 쓰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 그런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재수없는 그 말투.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잡혔는지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 맨날 그랬잖아요. 맨날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면 금리 인하 해주는 척 하다가 또 너무 기대하고 있으면은 안 할 건데 또 잃어버리고. 근데 그런 말만 했지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이번에 이런 말 했다는 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빠져나갈 군형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만간 금리 인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죠? 어차피 힘들게 2년 넘게 질질 끌은 거 최대한 금리 인하 안 해주는 척 하다가 확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그 돈이 다 이제 우리가 많이 벌게 되거든요. 우리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나시려면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안 되고 빨리 금리 인하해서 시장이 돌아섰으면은 우리가 고생을 덜 했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 고생한 거 그래 좀만 더 하자. 네. 그래 마음 먹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제 FOMC가 그래 뭐 그럭저럭 잘 끝났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애매했겠죠, 그죠? 애매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노동절 어제 우리가 노동절이라서 하루 쉬었잖아요. 근데 이 노동절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해외 국가들도 많이 쉬어요. 특히 유럽, 저도 많이 쉬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은 오늘까지도 쉬고 있고요. 노동절 연휴, 네, 오늘도 쉬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오늘 안 열렸어요. 근데 그 FOMC 회의 딱 나오고 나서 주식시장은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낙폭에 반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여기 우리나라 투자 종합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산 거 보세요. 26억 순매수. 별로 한 게 없어요. 기관도 특별하게 한 게 없고 심지어 개미들도 특별하게 뭐 한 게 없어요. 오늘은 그냥 수급도 그냥 조용했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다 그랬죠. 잠깐만요. 일본 증시도 0.1% 마이너스 0.1%. 대만 조금 떨어졌고 인도도 그냥 보합 정도예요. 다 이래요. 중국은 쉬었고 홍콩만 급등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조용했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뭐 회의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럭저럭 잘 끝났다. 그러니까 별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노동절 연휴 때문에 쉬는 나라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5월 2일이 오늘인데 애플 실적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항상 관망세가 나온다고 했죠. FOMC 회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애플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별로 움직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연준 의장이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다른 쪽은 이제 변화가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자, 금값을 보시면은 금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금 가격이 좀 올랐고요. 네. 이 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금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면은 달러가 떨어지고요. 어제 떨어졌죠.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면 달러가 오릅니다. 금리 인하를 너무 안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면 달러가 오른다고. 4월 달에 올랐었잖아요. 지금은 FOMC 회의 끝나고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 보시면 떨어졌죠. 그럼 미국이 금리 인상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오르겠죠.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것 같으면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보면 뭐예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보신 금, 달러, 금리,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은 이제 거꾸로 금리가 떨어지면 오르죠. 이것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른 지표를 보면은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얘기 안 해주죠. 저 같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나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걸 잘 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4월 달에 지수가 좀 크게 흔들렸는데 흔들리거나 말거나 잘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예요? 떨어졌다가 회복이 많이 된 거예요. 완벽한 V는 아닌데 어쨌든 V자 비슷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아시아 증시 보시면 이번에 개미도 또 다 털렸어. 네, 아유, 네. 개미들을 이렇게 털어내는 세력도 나쁜 놈들이지만 네. 알면서 털리는 개미들도 그래요.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 보세요. 여기는 이제 많이 떨어졌죠. 이거 환율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다음에 하도록 하고, 대만 증시 보시면요 회복 많이 했습니다. V자 그렇죠. 그리고 저기 어디 인도도 보시면 떨어졌다가 V자로, 우리나라도 떨어졌다가 V자로 올라. 최소한 총선 전의 가격은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딱히 오늘 연준 회의 결과 때문에 오를 것도 없고 떨어질 것도 없는 거죠. 맞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여기 요렇게 폭락하기 전에 사람들이 여기서 폭락할 때 왜 손절을 치고 난리를 치겠냐면, 첫 번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까봐, 금리 인하는 물고 나간 거 확실해 보이고 인상할까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랑 이란, 즉 이쪽에 전쟁 날까봐, 전면전,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국제유가 등이 폭등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까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플러스 알파로 총선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신경을 썼던 거고. 그런데 연준 의장이 얘기했죠.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라고. 털렸네, 그죠? 이것 때문에 손절하거나 주식한 사람들, 손실 본 사람들. 전쟁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는 늘상 저러고 있다, 항상. 근데 뭘 갑자기 전쟁 타령이냐, 언제 조용했던 적이 있었느냐, 넘어갔잖아요. 그냥 국제유가가 오를 것 같다고 막 겁줬죠? 나쁜 놈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국제유가 어제 딱 FOMC 회의 끝나고 나니까 바로 급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털린 거라니까. 또 국제유가 그때 여기 4월 있죠. 4월 중순까지 올려놨다가요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다가 다 털리는 거라. 환장하고 있어요. $80 밑으로 내려갔어요. $79.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환율 올라가니까 난리 지겼잖아요. 응?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고. 그놈의 지긋지긋한 외환위기지. 맨날 얘기하지만 외환위기가 올 것 같으면은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네. 근데 환율만 올라가니까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4월 중순에 엄청나게 겁냈잖아요. 이게 꼭지가 4월 16일거든요. 그죠? 네. 근데 환율이 지금 어때요? 안정되고 있잖아요. 달러가 떨어지죠? 달러가 그럼 얘도 떨어진다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아까 보여드린 거는 달러 인덱스.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날 얘기 많이 해드렸죠. 엔화 여기 보시면 난리지기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장중에 엄청 폭락했었어요. FOMC 회의 딱 결과 나오고 장중에 엔화가 2.96%,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뭐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한가 이런 게 없긴 하지만 마이너스 3. 거의 3%까지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3%까지. 이게 뭐예요? 일본 정부가 확실하게 시장 개입한 겁니다. 그러면 화요일날 방송 때 얘기해드렸지만 엔화 고점 이게 맞으면 주식시장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확실하게 매집을 하셔야 되는 게 막 손절하고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가 아니고 그냥 이 상태 유지해서 쭉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직진. 우회하지 말고 직진.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거든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참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어디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 키고 가다가 보면 가끔 그런 메시지가 떠요. 앞에 사고가 있는데 우회하시겠냐고. 고맙기는 한데 우회를 하는 것보다 그냥 무시하고 직진하는 게 나을 때도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앞에 사고가 있으니까 우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막상 우회했더니 막 뭐 이상한 데를 막 가더라고. 길도 험하고, 그죠? 좀 밀리면 어때? 그냥 가자. 그냥. 네. 그러면 사고 처리가 다 됐거나 큰 사고가 아니어서 그냥 또 잘 가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우회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직진해버리죠. 네. 저도 성격이 급해요. 급해서 차를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과속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길이 막힐 것 같으면 절대 전 그쪽 길로 안 가요. 네. 특이한 능력이 있는데 도로가 2차선이건 3차선이건 5차선이건 8차선이건 그 중에서 어떤 도로가 그러니까 몇 번째 그 차선이 차가 가장 없는지 그게 눈에 보여요. 네. 저한테 뭐 그런 거 배달이나 뭐 그런 거 시키시면 아마 엄청나게 빨리 갈 거예요. 그게 보인다니까. 네.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하는지 그게 보여요. 네. 근데 성격이 그렇게 급한 저도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해주고 막 버티니까 저도 이제 답답했겠죠. 저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답답하셨겠지만 그죠? 근데 아무튼 뭐 저기 내비게이션 뷰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 헷갈리게 뭐 앞에 뭐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근데 무시하고 그냥 직진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올바른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고장난 내비게이션, 응? 고장난 내비게이션이라고요. 네. 이게 사람들이 TV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좀 이렇게 좀 유명한 채널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출연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검증된 사람이다. 근데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스펙만 좋다고 검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앞에서 어떤 말을 했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학력이 좋고 그죠? 방송 출연이 많았다 해도 맞잖아요, 그죠? 네, 그거까지 검증을 안 한 거 아닌가요? 근데 TV 나오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막 맹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털려. 다 털린다니까. 네. 경제학자분들의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데이터만 보고 얘기해요. 그럼 그 데이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라. 데이터가 틀린 건데도 무조건 맞다 그래요. 그게 단점이거든요. 치명적인 오류죠. 오류가 나오죠. 어쨌든, 네. 여기 보시면 환율이 지금 확실하게 엔화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일본 정부가 마음 먹고 후려치는구나. 그러면 다시는 이 위쪽으로 못 올라오게 할 거예요. 일본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나라 그 상투 틀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러고 다닐 때 일본은 항공모함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일본을 무조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항모 전략 그 항모를 이용해서 전투하는 그 전술을 처음에 만든 것도 일본이라잖아요. 응? 아시아에서 은행 제일 먼저 만든 것도 일본이고. 근데 모르겠냐고 이거를. 네. 그러니까 각오하고 후려치는 것 같거든요. 네.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이거 엔화를 당분간은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에 영향을 끼치니까 실제로 엔화가 떨어지니까 원화가 오늘 좀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시장은 이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동훈 테마주 얘기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한동훈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뭐 이런저런 테마주들이 움직인 게 좀 있어요. 무슨 반도체 관련주 중에 좀 올라온 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이쪽에 투자한다 해서 올라온 종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종목들을 얘기를 안 해드리는 이유가 연속성이 짧을 것 같아서요.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 좀 뭐 그죠? 올라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좀 늦게 사도 수익도 좀 나고 사다가 끌려 내려왔는데 또 세게 올라와서 또 수익도 나고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연속성 또는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짧은 테마주들만 움직이더라고요. 아니면 뭐 중국, 일본 황금 연휴 수혜주 그래서 뭐 낙폭과대 심한 뭐 화장품이나 뭐 여행주들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그거는 뭐 너무 짧을 거 그죠? 네. 그래서 그쪽은 얘기를 안 하고 한동훈 테마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지난주 지난주에 죄송해요. 이게 제가 어제 하루 쉬었잖아요. 쉬는 날이면 자꾸 이제 지난주라고 그래요. 머릿속에서 중간에 공휴일 하나 끼면 얘를 이제 주말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화요일날 방송 끝날 때쯤에 이제 살짝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한동훈 테마주 DTNC로 하고 이런 게 움직인다고. 그때 왜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더 떨어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손절치고 막 난리를 치겼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물타기 하는 자리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들을 좀 얘기해드렸잖아요. 언제? 선거 전날. 그죠? 네. 전날, 끝나는 날, 끝나고 나서 그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한번 볼게요. 저희 방에서 이거를 노려가지고 오늘 수익 낸 것도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합니다. 저희 방에서는. DTNCRO를 사진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무방에서 얘기만 했을 뿐이지. 제가 선거 전에 했던 얘기, 직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선거에서 설령 이제 그 어떤 후보가 정치인이 지는 사람도 있고 이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기면은 막 그때부터 막 연상 막 하면서 급등할 것 같고 지면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그때 그래서 왜 2012년에 그때 대선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그다음에 뭐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테마주, 그때는 후보였죠. 그때 졌을 때 그때 테마주들 쭉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드렸는데 그때 요지는 뭐냐면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지면은 난리가 나겠지만 질 것 같았는데 졌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날이 바닥이다. 2022년 그때 2년 전에 이재명 씨가 선거에 낙선했을 때도 그때도 뭐 폭락했죠. 물론 폭락했는데 그날이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날 물린 사람들이 물타기 할 수 있는 조례이기인데 사실상 물타기를 못한다. 왜? 무서워서. 물타기 불가능해요. 무서워서. 근데 여기 보시면 4월 10일 날이 선거였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맞았잖아요. 이번에도. 왜냐면 4월 10일 날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게 4월 11일입니다. 다음 날이죠.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질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다들. 근데 그렇게 크게 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거보단 좀 그죠? 네, 덜 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졌거든요, 또. 4년 전보다 4년 전이랑 비슷했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이게 4월 11일 날 잘 보시면 DTNCRO가 우두머리였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22%까지 빠졌거든요. 그게 저점이 5,630원입니다. 3일 뒤에 5,580원. 그러니까 뭐 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똑같은 이날 저점 찍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기서 좀 더 떨어진 이유는 지수가 그때 폭락했잖아요.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2주 이상 횡보하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한 조금 지나면 총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제 이게 밝혀질 거다. 밝혀진다기보다 이제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겠죠. 이런 얘기는 아마 제가 무방에서 안 했고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해드린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원래 끝나고 나서 이제 폭락 한번 하겠지만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한 2, 3주 지나보면 알 거라 그랬잖아요. 바로 안 올라와요. 근데 한 2주, 3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몇 퍼센트 올라왔냐면 이거는 월요일 날 올라온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5%? 그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보니까 살짝 거래가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장중에 11%, 끝날 땐 6%. 의미가 있죠, 이거부터. 왜? 거래가 늘어났고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조용히 이제 졌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요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화요일 날인데 저녁 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잘 보라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상한가 갈 뻔했죠. 장중에 최대 25%. 지금 이제 얘기해드리는 거는 차트부터 먼저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부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올라왔는지 재료를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차트 분석이 먼저고 재료로 분석을 나중에 드린다는 얘기죠. 보통은 재료부터 먼저 얘기해 드리는데 오늘은 거꾸로. 거래량이 이제 300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네요. 그죠? 25%까지. 끝날 때도 19%에서 끝났죠. 잘 끝났어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올라오는데 그 다음 날은 보통 추가 양봉 이거보단 짧을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상승 조금 나오다가 말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안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나올지 두 번 나올지는 정치판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양봉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한번 올렸다가 놓고 또 시간을 끌면 한두 달 또 시간 끌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선거에서 지긴 졌으니까 책임은 져야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가 어찌 된 게 맞아요. 올라올 때가 돼서 올라온 거지 갑자기 막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호재가 없어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파스넷도 따라 올라왔죠, 그죠? 장중에 9%, 그 다음에 DTNC는 장중에 17%. 최근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4월 11일이 저점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4월 11일이 그 전후가 저점이에요. 다 그 가격대라고. 태양금속도 보시면 4월 11일이 저점이죠. 1,800원. 오늘은 2,200원 뚫었거든요. 그러면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 한두 개만 더 나오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물타기 했으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선거 진날 아침에 물타기를 했었어야 돼요. 네. 이해가 가시죠? 디지캡은 선거 전에 다른 걸로 갔었잖아요. 그죠? 다른 재료로. 근데 이것도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선거 전에 이거 대선 주로 간 게 아닙니다. 딴 걸로 갔지. 그 다음에 노을 얘도 올라와. 요거는 저기 월요일부터 좀 세게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선거 직후가 저점이었어요.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올라올 것 같으니까 저희 방에서 뭘 추천했었냐면 이게 4월 25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한 번 추천 나가고 그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두 번 추천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추천 나갔으니까 문자반 회원가입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문자반하고 라이브는 종목이 똑같아요. 종목 추천이 똑같다고. 라이브 방송을 듣냐 못 듣느냐 때문에 회비 차이가 있는 거지. 그죠? 네. 자, 보세요. 오늘 문자 나간 거 내역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4월 25일 날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추천하고 오늘 또 나간 건데 문자반 쪽에 문자 나간 내역인데 보시죠. 제로투세븐 단타가 아니고 스윙이라고 써놨죠. 제로투세븐 저출산 특단수혜주. 실제로 오늘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알고 냈을까요? 모르고 냈을까요? 어쨌든 한번 추천하는 거니까 없는 분 사시라고 해놨죠. 9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시라고. 그리고 11시 39분에 제로투세븐 절반 매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12분 뒤에 대충 한 10분 뒤에 전량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수익은 이제 20에서 많으면 25%. 일주일 동안 아니 오늘 사신 분들도 수익 20% 넘었어요. 오늘 산 사람은 전량 매도 해버리죠. 11시 39분, 11시 51분이죠. 이 시간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시장 나쁘다 그러는데 나쁜 게 뭐가 나쁘고 보세요. 네. 이걸 왜 샀냐고요? 이게 한동훈 정책주였잖아요. 저출산. 여기 보시면 11시 37분에 기사 나와요. 저출산 총 예산만 50조 원.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아까 추천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출산 특단수혜주.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거든요. 네. 기사를 나오는 거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시 51분에 전량 매도를 쳤거든요. 문자트 보여드릴게요. 문자원님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왜 전량 매도했을까? 분차트를 보시면 아까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뜬 거예요. 1시간 전에 약간 몸 푸는 게 있었고요. 몸을 푸는 게 있었고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급등해서 여기서 절반 잘라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다 판 거예요. 아까 51분에 매도 사인 나갔죠. 고점 찍은 시간이 48분이고 그 이후로 이 가격대에서 한 20분 정도 있었어요. 여기서 바로 나간 거라. 딱 6,800원 찍고 나서 2, 3분 지켜본 거죠. 버벅거리길래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다 팔아버려. 그 수익이 이제 바로 난 거예요. 오늘 산 사람, 지난주에 산 사람 똑같이. 원래 지난주에 샀으면 수익이 한 5%더 났을 거예요. 더 싸게 샀으니까. 자 보세요. 뭐 전쟁 난다, 뭐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자꾸 헛소리들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또 한동훈씨 끝났다라고 막 섣불리 얘기하던데 끝나긴 뭘 끝나요. 한동훈씨가 끝났으면 이거 샀겠어 이거?
그 이날 사고 오늘 아침 또 산 거예요. 다 팔아버리죠. 다 끌려 내려왔죠, 그죠? 6,700원대에서 다 팔았다고 보면 되는데 6,000원 이하로 끌려 내려오죠. 왜 다 팔았냐고요? 없잖아, 아무것도. 내려올 때 아무것도 없죠? 최근에 아무것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냥 한번 끌어올린 거예요. 다시 전고점까지 가려면 시간 좀 오래 걸려요. 아니까 대충 잘라버린 거예요. 저희 방에서 이제 저출산 관련주 3개 수익 났거든요. 요즘에 제가 그 속되게 말하면 자랑질을 거의 안 하죠. 귀찮아서. 아가방 컴퍼니가 원래 갖고 있던 건데 이거 선거 전에 다 팔았어요. 수익내고 팔아서 다 없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난주에 팔았나? 모나리자를 팔았죠. 이게 저출산 관련주를 갖고 있던 건데 이날 급등 나올 때 이날 팔았어요. 네. 고점에서 못 팔았고 그 아래에서 팔았어요. 고점 대비는 좀 고점 대비 따지면 싸게 팔았지. 이거 팔아버렸어요. 네. 이거 저출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고점 대비 고점에서 못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이게 나간 게 4월 25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로 옮겨 탔냐면 그걸 오늘 저기야. 4월 25일에 나간 게 그거잖아요. 제로투세븐. 기억 안 나시지 또? 문자 오늘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제로투세븐 먼저 추천해놓고 25일날 그 뒤에 뭐 나간 거예요? 모나리자 팔으라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 팔라고 이거 산 거라고. 모나리자는 이제 그날 급등하고 끝이었고 그 뒤로 이제 제로투세븐이 올라간 거죠. 오늘 저출산 대장은 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팔았던 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 여기서 수익을 못 낸 거를 충분히 못 냈잖아요, 그죠? 그날. 그래서 아침 일찍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로투세븐에서 내드린 거예요. 네. 이해가 있으시죠? 네. 보너스를 아침에 받았냐, 저녁에 받았냐, 월초에 받았냐, 월말에 받았냐, 똑같은 건데. 네.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TNC로 얘기하다 일로 왔는데 한동훈 씨 인맥주건 정책주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라고 섣불리 얘기한 사람들이 경솔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차트 얘기는 끝냈고 왜 그러면 안 끝났느냐? 그랬잖아요. 총선이 이제 크게 졌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진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졌는데 그러면 항상 저런 일이 터지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걸 따지죠, 그죠? 한동훈 씨가 총선을 이제 맡아서 총괄했으니까 증거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죠. 근데 왜 졌냐 이거예요. 한동훈 씨도 제가 보기엔 잘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잘못한 게 더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씨 이제 다시 뭐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동훈 씨 지지층하고 반대파들하고 막 싸워요. 그래서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상대방에서 견제하고 막 없애려고 난리를 지키려고 하는 쪽에서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싸우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대통령실하고도 싸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원래 권력은 자식한테도 안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막 싸우잖아. 부모 자식이 어디서 권력 앞에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가 나중에 붙을 것 같아, 보니까. 분위기가 붙을 것 같아. 좋은 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싸울 것 같다고. 그러면은 원래 한동훈 씨가 선거에서 졌으니까 좀 푹 쉬어야 되는데 테마주도 푹 쉬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푹 쉴 마음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지 않을까. 요즘에 선거 끝났는데 계속 한동훈 씨 이름이 계속 나오죠. 옛날에 황교안 씨는 선거에서 크게 지고 나서 완전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한동훈 씨는 안 그래요, 지금. 이게 간단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씨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저 사람이 그냥 물러나면은 그냥 바보 맹추로 만들어 놓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건지 주변에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자꾸 얘기가 나오죠.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올라오면 저희처럼 그냥 적당히 팔아버리죠. 모나리자도 좀 올라오니까 팔아버리죠. 이거 팔아가지고 제로투세븐을 샀잖아요. 그거 왜 샀어요? 한동안 테마주 올라올 거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한 거거든. 바닥에서 생바닥이니까 이거나 사자. 올라오는 거 팔아서 갈아탄 거예요. 네. 성공했잖아요. 이거 판 돈 갖고 내일은 또 뭔가 또 사겠죠. 네. 남들과 다른 길을 가시면 테마주는 지금은 많이 떠 있는 거를 이렇게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거를 치고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네, 저희 방에서 그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DTNCR로는 워낙 이제 사람들 손때가 많이 타가지고 안 건드렸고, 제로투세븐은 1월 달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4개월 지났으니까 누가 건들겠어 이거를. 다 손절하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20% 이상 오늘 하루 만에 20%, 일주일 전에 산 거는 25%까지 수익내고 나온 겁니다. 깔끔하게 전략 매도하죠. 왜겠어요? 요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으니까. 네. 한동훈 씨가 끝났다라고는 보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세요. 지금 뭐 저기 2년 뒤에 대선을 보고 막 미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3년 뒤지. 3년 뒤에 대선을 보고 막 미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금방 안 끝난다고 보시죠.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 안 돼요. 유승민 택도 없고 안 된다. 홍준표 씨도 지금 뭘 막 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로서는 아니라고. 대선 테마주로서.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씨 관련주들도 되게 조용하고요. 나경원 씨 관련주는 좀 가능성은 있는데, 오세훈 씨의 생각 외로 되게 조용하네요. 원희룡 씨 것도 잘 안 움직여요. 그 돈이 계속 한동훈 씨 쪽으로 와요. 제가 이런 걸 잘 보잖아요, 그죠? 네, 믿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그쪽에 아직 물려있는 분들은 또 물타기를 이미 한번 하실 게 놓쳤으니까 다시 떨어지고 확 눌릴 때 그때를 노리셔야 되고요. 지금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물타기 할까요? 지금 늦었죠. 저점 대비 20% 30%씩 올라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도 있을 거예요. 한 번은 더 있어요. 네. 아이고 벌써 시간이 40분이 훨씬 넘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방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수익 내실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을 내시고,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잘 끝난 겁니다. 저 정도면 잘 끝난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직진, 네,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네, 서두르실 필요도 없어요.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그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또 3일 동안 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기보다는 좀 점잖하게 갈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시면 김 실장님 제 뒤에 방송하시죠? 개별주 테마주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쪽 방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단기 매매 되게 잘하시는 분, 손절 안 하고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이니까 관심 가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